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겨울철 건강,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83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던 우리 할머니,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산책이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치고 계셨네요. 충격적이게도 겨울철 아침 산책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의 운동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관절센터 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철 아침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낮고 관절에게 점도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겨울철 관절 질환의 80%가 잘못된 시간대, 운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실내에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최소 15분 이상 관절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셋째,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 전 체온을 1도 정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할머니는 운동 시간을 바꾸시고 나서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처럼 잘못된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무릎 관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운동이 심장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가장 더디어지는 시간, 바로 이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40년간 새벽 등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지난달 있었던 박 원장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위험은 넘기셨지만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겨울철 심장질환 발생의 65%가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이 특히 위험할까요? 심장내과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급격히 체온을 올려야 하는데 이때 심장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특히 충격적인 것은 나이에 따른 위험도입니다. 50대는 일반인보다 2배, 60대는 3배, 70대 이상은 무려 4배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건강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체온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최소 40분은 실내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셔야 합니다. 둘째, 심장 워밍업이 필수입니다.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온도 적응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베란다나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죠?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맞네. 예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자, 여기서 또 하나. 방금 설명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위험 신호인데요. 숨겨진 위험 신호라는 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아침 식사 습관이 겨울철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학 전문가 김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겨울철 아침 7시 이전의 식사는 위장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하시던 어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찬 김치와 차가운 밥을 드셨는데 서울에 사시는 정 선생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보니 위장 경련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새벽에는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라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평소의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그 충격이 3배나 크다고 합니다. 셋째,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침 식사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둘째,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음식의 온도는 최소 40도는 되어야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물 데워드릴게요. 그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가 다 맞는 말을 하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할머니 78세는 새로운 식사 습관을 실천하신 후 만성 위장병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부산의 김할아버지 82세는 아침 식사 시간을 바꾸신 후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장 건강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요? 네, 바로 아침 약 복용 시간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목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아침 6시 이전에 복용하는 약물의 효과는 평소의 60%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작용 위험이 오히려 30%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40년간 새벽 5시에 혈압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인천에 사시는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새벽에 부적절한 약 복용 시간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복용 전문가 박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겨울철 새벽에는 우리 몸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라 약물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도가 매우 낮죠. 여기에 찬 물로 약을 복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복약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켜주세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약물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둘째,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약 복용 30분 전부터 실내 온도를 높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데워주세요. 셋째, 물 온도가 핵심입니다. 약은 반드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약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이 할머니 75세는 복약 시간을 바꾸신 후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박할아버지 80세는 새로운 복약 방법으로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셨답니다. 여기서 잠깐 방금 설명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위험 시간대인데요. 숨겨진 위험 시간대라고요? 네, 바로 오후 3시부터 5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를 가장 안전한 활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고가 다른 시간대보다 40% 더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오후 3시에 마트에 장 보러 가시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셨다가 수원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귀가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답니다. 왜 이 시간대가 특히 위험할까요? 노인의학 전문가 정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는 일교차가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특별한 시간대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실내 활동을 권장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되도록 실내에서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분 보충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2시간 동안 최소 500ml의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간당 1도씩 천천히 낮추면서 체온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머니, 이제 오후에 마트 가실 때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위험한 시간에 다녔네. 실제로 이런 관리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최할머니 77세는 활동 시간을 조정하신 후 어지러움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대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시간이라고요? 네, 바로 저녁 6시부터 8시입니다. 국내 최대 종합병원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이 시간대에 응급실 방문이 다른 계절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저녁 6시에 목욕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대구에 사시는 박 원장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지셨답니다. 응급의학과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는
우리 몸에 세 가지 위험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첫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셋째,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목욕이나 과한 운동이 더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별 위험도입니다. 50대는 일반인보다 2배, 60대는 4배, 70대 이상은 무려 6배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저녁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목욕 시간 조정입니다. 저녁 목욕은 반드시 5시 전에 끝내시거나 8시 30분 이후에 시작하세요. 둘째,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셋째, 활동 강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격한 운동이나 힘든 집안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목욕은 오후 4시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시간만 바꿔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놀랐다. 서울의 장할머니 79세는 저녁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불면증까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부산의 김할아버지 82세는 새로운 시간대 관리로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실 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녁 시간대 관리법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요? 네, 바로 취침 전 2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 결과, 이 시간이 다음 날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시곤 했어요.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면서 광주에 사시는 정 선생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샤워 후 심한 어지럼증을 겪으셨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 한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취침 전 2시간은 우리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이 리듬이 깨지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2시간 동안의 활동이 다음날 혈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잘못된 취침 전 활동은 다음날 혈압을 최대 20mm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수면 준비 골든타임 활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체온 관리가 핵심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밝은 조명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니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셋째, 음식과 음료 관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카페인은 물론 뜨거운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세수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이제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강릉의 최할머니 76세는 취침 전 습관을 바꾸신 후 불면증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대전의 이할아버지 81세는 새로운 수면 준비 방법으로 아침 혈압이 안정되셨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 방금 말씀드린 수면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네, 바로 수면 중 체온 변화입니다. 국내 최대 수면 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수면 중 체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 다음날 뇌 기능이 30% 이상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 영향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한기를 느끼셨어요. 그런데 이불을 더 덮어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장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중 저체온증 때문이었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 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수면 중의 체온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뇌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수면 중에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는 적정 체온이 필수적입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수면 중 체온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불 레이어링입니다. 얇은 이불 여러 개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두꺼운 이불 하나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면 양말이 핵심입니다. 발끝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어머니, 이제 이불은 이렇게 층층이 덮어드릴게요. 그래, 어젯밤은 정말 편하게 잤어. 울산의 박할머니 78세는 새로운 체온 관리법으로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제주의 김할아버지 83세는 수면 환경을 바꾸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방금 설명드린 수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요? 네, 바로 겨울철 아침 화장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가정 내 사고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화장실에 가시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셨다가 인천에 사시는 최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다행히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셔서 큰 사고는 면하셨답니다. 응급의학과 박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겨울철 새벽 화장실은 3가지 위험 요소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 둘째,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셋째, 과도한 힘주기. 여기에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더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시간대별 위험도입니다. 새벽 3시, 5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데 이 시간대의 사고 위험이 낮 시간대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안전한 화장실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화장실 온도는 최소 2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조명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급히 일어나면 위험하니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안전바 설치가 필수입니다. 특히 변기 옆과 세면대 주변에 반드시 설치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머니, 이제 화장실 가실 때는 꼭 저를 깨워주세요. 그래, 혼자 가다가 큰일 날 뻔했지. 대전의 이할머니 77세는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신 후
더 이상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주변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예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작은 관심입니다. 국립노인복지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과 매일 연락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겨울철 사고 위험이 70% 낮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겨울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때 이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이제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노인의학 전문가 최 교수님의 조언입니다. 노인분들은 자신의 건강 이상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증상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작은 변화를 눈치채는 가족의 관심이 있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겨울철 가족 소통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세요. 통화 시간이 규칙적이면 생활 리듬도 자연스레 잡힙니다. 둘째,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표정과 움직임을 보면 건강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보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가 더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영상통화 드릴게요. 그래, 너희 얼굴 보는 게 내겐 최고의 약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활동 시간 조정하기, 체온 변화에 주의하기,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지키기, 저녁 활동 관리하기, 수면 환경 개선하기, 화장실 안전 관리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족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부모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